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걸 먼저 알려드릴 건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수열을 정의한다 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인지 설명하여라. 정하여라. 요런 얘기야. 수열을 정의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도 수열을 정의하는 거야. 초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것도 지금 수열을 정의한 거야. 이러면 2, 6, 12 뭐 이렇게 가는 2, 6, 18, 뭐 54 뭐 이렇게 가는 모든 수열의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이거예요. 이게 어떤 규칙인지를 써놓은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수열을 정의한 거야. 그냥 일반항 하나 이렇게 딱 써놓은 거. 2n 플러스 1. 이 뭐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아 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중에서도 수열을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 이걸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얘도 어쨌든 이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지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 표현 방법이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럼 마치 봐봐.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2an 빼기 1이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주어진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버리면 A2는 2a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a1이 1이니까 얘가 1 계속 1이라고 나오면 좀 그러니까 3이라고 하죠. 3 그럼 얼마? 2 이렇게 될 것이고 얘네다 또 2를 대입을 하시면 a3는 3a2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2니까 5 뭐 이렇게 나오겠지. 또 n이 3이면 A4는 3A3 빼기 1이니까 얼마야? 5, 3, 15에서 1 빼니까 14. 즉 이와 같이 결국은 얘도 뭐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뭐 크게 차이 없는 거지.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는 뭔가의 관계식을 하나 제시를 해주는 것 뿐이야. 이것도 수열을 정의했다고 할 수 있고요. 요렇게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 점화식이라고 부르냐. 여기는 그럼 이 점화식이란 녀석이 생겨먹은 꼬라지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들을 좀 관찰을 하는 그런 파트가 이 파트의 이제 첫 번째 장입니다. 총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그럼 아주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좀 먼저 관찰을 해볼 거야. (1번은) 요 딱으로 생겨먹은 점화식입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어떤 상수, 요 녀석 상수. 자, 요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 그냥 무언가 상수만 딱 하나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구나. 요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울려 핸드폰에서? 뭐해도 누구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즉 이런 점화식들을 보면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에요 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a, n 항이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 녀석은 적당히 이항을 하면 얘랑 똑같아집니다. 적당히 이항을 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고요. 이 녀석 싹 2로 나눠버리면 분모의 2가 여기 딱 붙겠지. 결국은 얘가 n번째 항, 얘가 그 녀석의 다음 항, 얘는 또 그 녀석의 다음 항인데 결국 이 두 녀석의 평균이 가운데 녀석이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지금 이 두 식이 똑같은 거야. 얘 2항만 하면 얘 밑에 거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얘는 다만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정보만 주어져 있을 뿐 공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까지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등차 수열인 것만 압니다. 그럼 이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식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 정보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녀석은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an 더하기 1은 an 곱하기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얘는 뭐겠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됐대. 그 말은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알파인 등비수열 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4번은 자 얘도 이런 게 써져 있어요.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들인데 얘도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끼리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므로 얘가 역시나 n번째 그 다음 번째 또 그 다음 번째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 두 개 곱과 같다는 말은 등비중항이라는 얘기고요. 요 녀석이 이 세 녀석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해서 얘는 공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들을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이 점화식을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판단을 해서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공식들, 지식들과 등비 수열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세요. 이런 말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센 기준으로 보시면 센의 유형 1번, 2번이 요 점화식과 관련된 녀석들입니다. 요 점화식에 관련된 녀석들인데요.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1119번도 문제를 끝까지 풀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항은 100이라고 써져 있고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아무데도 말로는 안 써져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만 n 플러스 1번째 좀 이항을 시키면 n번째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이전 항에다가 3을 뺀 게 그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도 배웠으니까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103 이렇게 생겨 먹어야겠지. 그래서 K 집어넣으면 13 나오는 K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요. 1120번도 이런 식이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20번도 요 새끼는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근데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에서 8번째 항이 17이고 세 번째 항이 2니까 내가 두 개를 빼겠지, 그치? 그럼 5D가 15가 남으니까 D는 3인 거 찾았고 그럼 일반항이 3n으로 시작해서 3 대입하면 2 나와야 되니까 7 이렇게 써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점화식 가지고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다만 그냥 얘가 이런 식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구나 까지만 파악을 하는 데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등비수열 1124번 같은 것도 보시면 루트 마음에 안 드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요식이 써져 있죠. 아, 지금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등비수열에서 그 10번째 항을 6번째로 나누면 공비가 4개가 남죠. 그 다음 녀석도 7번째를 11번째로 나눴으니까 공비가 4개가 남습니다. 또 공비가 4개가 남고요. 또 공비가 4개가 남는데 문제에 주어진 건 첫 번째 항은 1이고 네 번째 항이 125여서 얘에서 얘를 나누면 공비가 3개가 남는데 걔가 125고요. 아, 공비는 그럼 얼마다? 5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공비가 5인 거 찾았으면 뭐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명심해야 될 건 요 4개의 점화식들은 점화식에 아무 손도 되지 않습니다. 점화식에다 뭘 대입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얘를 보고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등비수열, 등차수열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점화식들이고요. 점화식들을 사실 몇 개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게 이상적이냐, 한 17개 정도만 다 알고 있으면 되게 이상적인데, 그거는 고등학생이, 특히나 중학생이 이 17개의 점화식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는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나머지 이 기본적인 점화식 이외의 나머지는 2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점화식에서는 어딨어? 문제들이 말이 주저리 써져 있어. 점화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형 8번, 유형 9번 이렇게 막 말만 주저리 써져 있는 녀석들, 이걸 가지고 점화식을 만들어야 돼. 점화식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규칙이 관찰이 돼야 돼요. 이 규칙이 관찰되지 않으면 점화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볼까? 어떤 수열이 그냥 내가 식만 그 숫자로만 써볼게. 맞게 썼나 모르겠다. 규칙 보여? 3n-1 3n-1 거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 그치? 봐봐. 이전 항의 3배에서 1 뺀 게 다음 항이야. 즉 AN, n번째 항에 3배를 하고 1을 뺀 게 그 다음 번째 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셔야 된다 이거죠. 어이씨, 이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 규칙 점화식을 만들 때는 처음 몇 개, 이 숫자가 몇이냐보다 주로 많이 관찰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n번째 항과 그러니까 임의로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변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를 읽고 정말 차근차근 따라가 보셔야 한다. 뭐 이런 거야. 자, 문제를 이거 뭐 내가 뭐 많이 해줄 건 없고 뭐 이런 문제를 하나 내볼게.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이 100g에 있습니다. 이거 놓여져 있어요. 얘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을 50g을 버리고 거기에 6%짜리 40g과 물 10g을 섞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100g에서 반절 딱 버리고 농도 6%짜리 40g하고 농도 0%짜리 10g을 섞는 걸 한 번 시행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짓을 한 번 하면 뭔가 농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시 100g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또 요걸 가지고 또 반절 버리고 6%짜리 또 섞고 물 10g 또 넣는 게 두 번째 시행인 거지. 그럼 이걸 n번째 시행했을 때 농도가 얼마니? 이게 바로 찾아지겠니?
그럼 만약 문제에서 11번째 시행한 농도가 얼마니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건데 이걸 가지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농도 찾고 그럼 거기서 또 한 번 시행해서 농도 찾고 이 짓을 계속하면 말 그대로 10번은 해야 되는 11번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계식을 찾아야 돼. n번째 시행했다고 했으면 그때 농도가 당연히 이제 농도를 n%라고 해볼게. 그럼 요걸 가지고 50g 버려. 거기에 6%짜리 섞어 40g 플러스 물은 0%짜리 섞어 얼마? 10g 섞어서 나오는 농도가 봐봐 이게 n번째 시행된 상태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번째 농도가 나와 있겠지. 당연히 100g일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지난번에 저 앞에서 농도 관련된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AN은 얼만큼 들어갔고 전체 100g의 반절 들어갔고 6%는 전체 100분의 400이니까 전체 5분의 2만큼 들어갔지. 그 다음 물은 뭐 빵 들어갔으니까 농도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얘가 내가 아이고 다음 거니까 n 플러스 1이겠죠. n 플러스 1번째 농도는 n번째 농도를 반절하고 얼마를 곱하면 된다. 5분의 12를 더하시면 된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편의상 이렇게 보자. 이건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잖아. 그럼 편의상 A0라고 놓을게요. 원래 이런 표현은 없는데 빵번 시행한 녀석을 A0를 10%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A0가 10인 거고 내가 찾은 관계식은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5분의 10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A1을 찾고 싶으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 A0 플러스 5분의 10일 거고요.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5 플러스 5분의 10이니까 뭐 5분의 72 이런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럼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5분의 12일 거니까 역시 집어넣으시면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찾는 게 그래도 계산을 11번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략하지 않겠냐 이거야. 무언가 똑같은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점화식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지. 어디서도 실생활에서도 무언가 실험을 한 번에 뭐 투약을 했어. 투약을 해서 이 뭐 무슨 환자 안에 무슨 뭐 약품이 이만큼 남아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투약을 했어. 한 번 더 투약을 했어. 그랬을 때 이 환자의 몸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이라든지 실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 센 책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얘는 내가 그냥 조금 어렵게 낸 겁니다. 봐봐, 1150번 같은 문제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an이라고 하죠. 근데 물론 n각형 대각선 개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2분의 n 곱하기 n-3이라는 공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쓰자는 게 아니야. 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n 플러스 1각형 대각선 개수와 n각형 대각선 개수인데 그 n각형 대각선 개수에 몇 개를 늘려야 그 다음 번째 대각선 개수가 되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사각형 대각선 개수 얼마야? 2개인 건 누구나 다 알죠. 오각형 대각선 개수 5개인 것도 알고요. 그림에 육각형까지 그려져 있나요? 육각형 대각선 개수가 9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변화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거잖아. 여기다 뭐 더해야 얘가 되니까 차를 관찰할 겁니다. 3차이 나고요. 아니 4차이 나겠네. 다음 거 하나 세보시면 5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건 6차이가 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나요? 아 그럼 얼마 더해주면 돼? 요 숫자보다 1 작은 거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요 숫자보다 1 작은 거 더해주면 되겠네. 요 숫자보다 1 작은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네. 즉 여기다가 뭐 더하면 되겠네. n-1을 더하시면 되겠네. 얘가 내가 찾는 fn이다. 이게 찾아지셔야 되고요. 그럼 f11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10이겠죠. 그렇죠? 요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점화식을 만드는 것들, 규칙을 관찰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아. 왜 참 좋냐면 딸랑 이렇게만 써 있어.
그럼 여기다 1, 2, 3, 4 차례대로 집어넣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물론 찾을 수 있지만 이 식을 보고 15번째를 바로 찾아내기는 힘들잖아요. 대신에 우리 일반항이라는 녀석은 뭔가 식으로 딱 두어져 있어요. 숫자 대입하면 그 항 번 항의 값이 바로 나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이 점화식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문제는 있잖아. 이게 개극혐이야 진짜. 이게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되게 어려워. 점화식 가지고. 왜냐면 점화식에 생겨먹은 꼬라지에 따라서 일반항 찾는 방법이 계속 바뀌어. 정말 계속 달라져.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a 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fn 이런 꼴로 생겨먹은 점화식들. 이런 꼴로 생겨먹은 점화식들은 주어진 식에다가 1 대입하면 a2는 a1 플러스 f1이고요 2 대입하면 a3는 a2 플러스 f2이고요 또르르르 이 짓을 어디까지 하냐? n까지가 아니라 n 빼기 1까지 하셔야 돼. n 빼기 1까지 하면 an은 an 빼기 1 더하기 fn 빼기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 빼기 1까지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더합니다. 싹 더하면 결국 좌변에 있는 a2고 우변에 있는 a2니까 둘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항하면 좌변에 있는 a3와 우변에 있는 a3도 없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없어져서 뭐만 남냐? an은 이렇게만 남아요. 왜 내가 n-1까지 대입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반항 찾기 위해서고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an이 남는 상황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a1 하나 남았고 우변은 f1부터 fn-1까지의 합인데 그 녀석을 뭐라고 쓰냐? 시그마를 1에서 배웠죠. 1부터 n 빼기 1까지 fk 이렇게 하시면 일반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고요. 이거는 뭐 시그마 공식에서 배운 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꼴. 이번에 뭔가 상수가 아니야. 상수가 곱해진 건 등비수열인데 상수가 아니라 무언가 핵에 망측한 녀석이 곱해진 거예요. 똑같아. 아이디어가 완전 똑같습니다. 1부터 대입해. 그럼 a2는 a1 곱하기 f1 2 대입하면 a3는 a2 곱하기 f2 이 짓을 역시 n 빼기 1까지 해줍니다. 그럼 an은 an 빼기 1 곱하기 fn 빼기 1인데 여긴 요 녀석을 싹 다 곱해야겠지. 더하는 게 아니라 싹 다 곱합니다. 곱하면 얘가 좌변에 있는 거고 우변에 있는 거고 좌변에 얘가 곱해졌고 우변에 이런 게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것도 역시나 양변에 똑같이 곱해진 건 날려버릴 수 있잖아. 그치? 다 이렇게 날립니다. 다 날려요. 이렇게 날리면 뭐만 남니? an만 남고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해서 곱하기 띠리리리링 fn 빼기 1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곱하기예요. 여긴 다 곱하기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건 그냥 뭐 곱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뭐 일반항을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하냐면 an의 모든 항에서 알파만큼 빼줍니다. 뭔 말이냐? 근데 이 알파는 도대체 뭔데? 요 방정식의 해야. x는 px 플러스 q가 요 두 an과 an 플러스 1자리를 그냥 x로 바꾼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라고 하고 알파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봐봐. 내가 아까 썼던
이 녀석의 일반항을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 일단 봐봐. 내가 몇 개 항을 나열을 하면 1, 2, 5, 14, 뭐 41, 뭐 이렇게 가잖아. 알파를 얼마인지 찾아. 알파가 뭔데? x는 3x 빼기 1. 요거 풀었을 때 나오는 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지, 그치? 즉 모든 항을 2분의 1씩 다 빼. 2분의 1 빼면 얼마냐? 2분의 9? 얼마야? 2분의 28이니까 2분의 27? 2분의 40이니까 2분의 41? 80이니까 80. 보여? 봐봐. 등비수열 돼 있어, 지금.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 밑에 거 일반항 어떻게 생겼겠어? 밑에 거 일반항. 초항이 2분의 1에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그럼 얘 일반항에서 2분의 1 뺀 게 이 녀석 일반항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는 일반항은 다시 2분의 1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찾는 일반항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끝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언가를 뺄 건데 무언가를 빼냐? 요 방정식이 해만큼 빼주면 무조건 등비수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이야. 내가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과정이 왜 이런지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 힘들고 복잡하니까 뭐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세 개 말고 나머지 점화식들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n에다가 1, 2, 3 째레레 순차적으로 대입해봐. 그냥 일단 대입부터 해봐. 왜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잖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점화식 17개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걸 내가 다 얘기를 해주면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일품, 뭐 자이스토리, 블랙 모든 책에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다 찾을 수 있으나 이제 3개 했어. 이거 5배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겠냐고. 안 되겠지. 고등학생도 못 되는데 고등학생한테도 이걸 안 알려줘요. 고등학생은 대신에 3개가 아니라 5개 정도는 알려줍니다. 고등학생들한테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 애들 수준을 봐서 한 7개 정도는 알려드리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 점화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지운다 여기. SN을 포함하는 점화식이 있어요. 무조건 뭐 이용하는 거냐? 요거 이용하는 거야. 무조건 이거 이용하는 거야. 그 우리 수열에서 배웠던 SN 가지고 AN 찾는 그 식 있잖아. 그치? S1의 A1이랑 똑같고 n이 2 이상일 때는 AN은 SN에서 SN-1을 빼시면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냐 이거? 1143번 볼까요? A1은 3이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거 가지고 100번째 항 찾아요. 봐봐.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S1 되는데 S1의 A1이랑 똑같고 4A1 빼기 9니까 여기서 딱 A1이 3이 딱 나오죠. 그쵸? 지가 알아서 맞게 나와야 돼. 당연히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거니까 뭐 별 쓸 데는 없다는 얘기야. 별 쓸 데는 없고요. n이 2 이상일 때는 그럼 봐봐. SN은 4 AN 빼기 9고요. SN-1은 뭔데? 그럼 4 AN-1 빼기 9일 거 아니야. 그치? 두 개 뺍니다. 왜? 얘에서 얘 빼면 뭐 남고? AN 남고 얘에서 얘를 빼면 4AN 빼기 4AN-1 이렇게 남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 AN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즉 뭔 말이야? n-1번째 다음 항이 n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4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즉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초항이 3인 건 아니까 일반한 공식 써서 뭐 100번째든 1000번째든 찾을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그치? SN이 들어가 있는 점화식은 무조건 SN에서 SN-를 뺀다라는 그 공식을 이용하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고 쉽고 이쁘고 아주 간단하고 사랑스럽게 풀 수 있다. 뭐 이 정도 됩니다. 따다따따따따따따. 점화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말 건데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해야 좀 너희가 좀 더 알아듣지 않을까 싶어. 나머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근데 이제 센에 있는 문제들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아서 문제를 푸는 데는 아마 크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좀 어려운 게 뭐 1138번 같은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1138번 힌트 드리자면 그 주어진 점화식을 an은 이렇게 고치시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시그마의 그 분자의 ak 자리에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부분 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힌트. 36번 같은 거 봐봐. 1136번에 점화식 되게 희한하게 써져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그치? 뭐 하는 거야?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찾으면 규칙이 되게 이쁘게 보입니다. 몇 번째 찾다 보면 규칙이 보이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몇 개를 처음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1137번도 힌트를 하나 드릴게. n에다가 1, 3, 5, 7 홀수만 몇 개를 집어넣어 보세요. n에다가 홀수만, 짝수 집어넣지 말고 홀수 집어넣은 거 쭉 써봐봐. 어쨌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부터 50번째까지 그냥 합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1 집어넣어야 A1 더하기 A2가 나오고요. 3 집어넣어야 A3 더하기 A4가 나옵니다. 5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가 나오니까 순차적인 모든 항들을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 봐. 1139번도 보시면 봐봐, 내가 이런 거 물론 1136번이 아까 요 자리에 써져 있던 더하기 FN이랑 좀 비슷한 녀석인데 그 마이너스 1의 n승, 우리 지수에 n승 들어간 것들 귀찮으니까 이런 것도 처음 몇 개 실제로 나열해보면 엄청나게 쉽게 풀립니다. 규칙이 반복되는 녀석이어서 어마무시하게 쉬워요. 자, 이 정도면 점화식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늘 할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얘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아니라 이름은 뭔가 비슷한데 완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녀석이에요. 수학적 귀납법. 왜 어렵냐면 증명하는 단원이야. 수학적 귀납법 대부분 문제들 보시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증명하시오인데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빈칸 넣기로 주어져 있어요. 그냥 통째로 증명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렵겠죠,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거든. 오늘 서술형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걸 증명하냐? 전부 다 증명할 수는 없고요. 자연수 범위에서 아니라 정수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어진 명제의 증명에 이용됩니다. 왜 자연수나 정수인 것밖에 안 되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순차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개념이 필요해. 근데 실수라는 건 순차적인 수가 아니잖아, 그치? 0 다음 숫자가 뭔데 실수에서? 없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 볼 수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이용한다든지 뭐 다른 성질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거야. 어떤 등식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대를 증명을 하래. 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숫자에서 성립함을 보여야 하는데 한 100개 집어넣어 봤더니 성립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100개보다 졸라 많잖아. 우리는 니네가 문제 풀 때 참거지 판단할 때 몇 개 넣어보니까 되네, 되겠네 이렇게 풀지만 증명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치? 봐봐. 이렇게 가는 수열의 일반항은 이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참일까 거짓일까? 그냥 n이라고 써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수열의 일반항은 n입니다. 참인가 거짓인가? 거짓이야. 왜? 봐봐. 더하기 이렇게 써버리면 1, 2, 3, 4 집어넣으면 1, 2, 3, 4가 나오거든. 5 집어넣으면 5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치? 이 수열일 수도 있잖아. 무슨 수열인지 사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등차 수열인데요. 등차 수열 파트 문제를 보시면 한글로 이런 걸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 AN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는 거라고. 오케이? 즉 어떤 등식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숫자를 1억 개를 집어넣어봐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장치를 하나 개발하는 거지. 무슨 장치? 몇인진 모르겠으나 어떤 숫자일 때 성립하면 다음도 자동으로 성립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숫자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성립하면 다음 것도 성립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이 장치를 만들어 놓고 맨 처음 거 하나만 성립함을 보이면 돼. 왜? 그럼 이 장치에 의해 얘 때문에 다음 거 성립하고 또 그 장치에 의해 걔 때문에 그 다음 거 성립하고 걔 때문에 그 다음 거 성립한다. 이렇게 즉 모든 숫자일 때 다 성립한다. 그럼 정수일 땐 왜 나오는 거냐? 정수는 그럼 뭘 만들어 놓냐면 어떤 숫자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성립하면 앞뒤로 양옆에 게 성립한다를 보여놓으면 돼. 그럼 아무데나 하나 해놓으면 양옆으로 계속 다 성립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 장치가 뭐냐? 즉 그래서 두 가지를 밝힙니다. 자연수 범위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드릴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자연수 일 때 성립함을 보입니다. 어떤 명제는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명제는 5 이상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이냐? 숫자 하나 보이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돼. 그냥 대입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장치를 만드는 건데 그 장치가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다. 이 장치야. 예. n이 k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성립하면 다음 것도 성립하는 것만 보여놓는 거지. 그럼 K가 성립 안 하면 다음 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 근데 K가 성립한다가만 그 다음 확인이 되면 다음 것도 성립한다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증명할 건 본격적으로 증명할 녀석은 요 녀석이라는 거예요. 요 녀석. 슉샥 쓱쓱쓱쓱쓱쓱쓱쓱 뭘 해볼까? 좀 쉬운 것부터 해볼까? 모든 자연수 자연수의 범위가 모든 자연수입니다. 그때 이건 뭐 니들 아는 공식 내가 알려준 공식인데 3 곱하기 4 n 곱하기 n 플러스 1 얘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저식이 성립함을 보이랍니다. 가 문제입니다. 즉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함을 보이래. 첫 번째 뭘 해야 돼? 제일 최초의 자연수 n이 1일 때 야 이게 n이 1일 때는 얘 하나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일 때 n이 2일 때는 이렇게 두 개, n이 3일 때는 이렇게 세 개, n개일 때 이렇게 n개가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n이 1일 때 좌변은 1 곱하기 2만 있으니까 2라고 쓸 수 있겠지. 우변은 여기다 그냥 1을 대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럼 이 우변은 3분의 1, 2, 3이니까 2 나오네? 성립해요. 즉 1번 최소 자연수는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나는 이 장치만 만들면 된다고. 두 번째 지운다 살짝 이만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시면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냥 가정한 거니까. K니까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은 거죠. 이걸 가지고 나는 무얼 만들 거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막 해서 띠디디 K번째는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그 다음 녀석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써져 있을 건데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이게 K 플러스 1일 때 저 식인 거야. 그렇지? 얘가 됐으면 좋겠다고. 뭐가? 얘가 되면 얘도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근데 봐봐라. 우리 등식의 성질 x랑 y랑 똑같으면 x에다 a 더한 거랑 y에다 a 더한 거랑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지. 얘가 성립하면 얘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얘가 만약 성립 구라래. 이게 사실 구라였대. 이건 구라가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얘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얘가 성립하면 양변에다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봤자 여전히 성립할 거겠지. 그치? 즉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할 거야. 얘도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할 거야. 왜? 등식의 성질이 이런 거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한 것 뿐이잖아. 그치? 얘가 구라면 얘가 참인지 구란지는 몰라. 어쨌든 근데 얘가 만약 참이라고 하면 얘도 참이 될까? 왜?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했으니까. 선생님 하필 왜 이걸 더해요? 선생님 왜 이걸 더해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어. 내가 뭘 참인지, 뭐가 성립하는지 보이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 즉 그러니까 문제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야. 이건 지금 문제 풀이 과정이 없는 녀석이야. 내가 그냥 뭘 보이고 싶은지 그냥 한번 써본 거라고. 그럼 이 우변을 정리를 해보니까 어이짜 뭔가 이렇게 묶어내고 싶네. 뭔가 이렇게 묶어내고 싶어. 뭘로?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내고 싶어. 그럼 여기 앞에 건 K 하나 남고 뒤에 거는 3분의 3이니까 3이 하나 이렇게 남겠지. 이렇게 묶어내면. 그치? 그럼 봐봐. 이 식이 뭔데?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아,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겠구나. 얘가 구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치? 명제에서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론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야. 알았지? 가정이 참이 된다고 하면 아, 이런 이유로 이 녀석도 성립하겠구나. 그치?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마치 이 식은 지금 내가 만든 요 식은 여기다 K 플러스를 대입해서 만든 식이 아니잖아. K를 대입해서 만든 식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든 식인데 그 식의 꼬라지가 여기다 K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 얘가 성립하면 그냥 K 플러스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얘가 되면 K 플러스를 넣어도 되겠네. K가 되면 K 플러스를 되겠네. 이런 얘기겠지. 즉 뭘 해놓은 거야? 얘가 되면 다음 것도 된다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나는 1일 때 성립하는 거 보였잖아. 그럼 이 장치에 의해서 2일 때는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2일 때 또 성립한다고 만들어 놨으니까 3일 때도 자동으로 되는 거야. 3일 때 되니까 4일 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맨 처음을 1로 안 하고 5 정도 넣어봤어. 5 집어넣어도 실제로 성립하거든. 그래 놓고 이 장치를 해놓으면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것만 성립함을 밝혀놓은 거야. 나는 1, 2, 3, 4는 못 밝혀놓은 거지. 즉 그럼 모든 자연수에서 밝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최소의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여라. 가 이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점을 찾아놔야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이 수학적 귀납법 증명 파트가 유형이 딱 3개로 나뉩니다. 유형이 3개. 사실 4개였는데 이 네 번째 거 하나가 요새 안 나오더라고. 유형이 딱 3개밖에 없어요. 뭐 등식, 부등식, 유형. 그 다음 배수 판정. 이건 뭐 등식, 부등식이 아니고 어떤 식이 하나 써져 있는데 이 식이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뭐 6의 배수가 됨을 보여라.
뭐 이런 거야. 딱 유형이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몇 개 하다 보면 둘 다 엄청 쉬워요. 둘 다 쉽고요. 얘가 갑자기 그냥 엄청 어렵습니다. 얘는 그냥 어려워요. 왜 어렵냐? 부등식을 잘 못하니까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선생님, 나 부등식의 기본 성질 다 아는데.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D보다 크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된대요. 큰 것끼리 더 있고 작은 것끼리 더 있으니까 큰 것끼리 더 크게, 이런 게 아니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녀석이 논리적으로 설명함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돼야지. 이게 부등식의 성질을 안다는 거지. 그치? 나 다 아는데요? 못 써먹으면 그게 뭐가 아는 거냐고. 안 그래? 조진식의 양변에 C를 더해요.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무조건 성립하겠지. 주어진 식의 양변에 B를 더합니다. 아이고, 근데 왜 똑같이 생겼네? 그럼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얘보다 크겠네. 끝.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 머릿속이 막 하얘지잖아. 즉, 이 인과관계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등식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 등식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다라는 건 보이는데 얘가 크거나 크다 작다에 대한 개념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성질에 좀 의존을 많이 해줘야 돼. 이러한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또 풀어드릴게. 이거 어딨냐? 어디갔어? 대표 문제 하나 풀어야겠죠. 자, n이 5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한대. 이게 n승이 n의 제곱보다 무조건 크대. 신기하지 않냐? 이런 거 누가 발견했나? 어떤 새끼들이 발견했나? 그렇지? n이 2 이상일 때, 아니 n이 5 이상일 때 5부터, 그치? 그럼 몇부터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5부터만 성립하면 되니까 첫 번째 n이 5일 때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좌변은 2의 5승이니까 32. 우변은 그 5의 제곱인 거니까 얼마? 25. 이거 성립하는 거야. 이 좌변이 크기만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띠디딩 성립. 자, 두 번째. 당연히 n이 k일 때, 여기선 k도 당연히 그러니까 5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인 거야. 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2의 k승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가정한 거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근데 이게 성립하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다음 것도 성립한다라는 걸 밝혀놓고 싶은 거지. 다음 게 뭔데? 다음 건 이걸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등식의 성질만 이용해서 얘가 성립하는 걸 밝혀낼 거야. 어떻게? 양변에 2를 곱합니다. 2를 곱해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요 녀석은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k제곱 더하기 k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k가 5 이상일 때 k제곱 빼기, 이거 얼마야? k제곱 빼기 k제곱에서 2k 플러스 1을 뺄 겁니다. k제곱에서 2k 플러스 1을 빼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녀석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이거든. 근데 k가 5 이상이면 얘는 4 이상이고, 그치? 제곱시키면 16 이상이겠지? 16에서 2 빼면 몇 이상이야? 14 이상이야. 14 이상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따라서 k가 5 이상일 때 k의 제곱은 뭐보다 크다? 2k 플러스 1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따라서 k제곱 더하기 k제곱은 큽니다. 뭐?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보다 큽니다. 얘를 얘로 바꿔준 거야. 그치? 크다니까. 근데 요식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얘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써주시면 장치 완성 끝. 참인지 구란지 모르겠더니 얘가 참이라고 했더니
얘도 참이구나. 즉 그럼 어떤 이전 게 참이 되는 걸 밝혀냈으면 그 다음 것도 참이 됨을 알 수 있구나. 근데 난 5일 때 참임을 실제로 밝혔으니까 얘 때문에 6도 참이고, 그럼 6이 참이니까 7도 참이고, 7이니까 8도 참이고, 즉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생뚱맞잖아. 선생님 이게 갑자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증명해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요게 들어와야 되는구나. 나는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밝혀내놔야 얘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얘도 문제풀이 과정이 이런 거 필요 없지만 뭐가 필요해. 내가 밝혀놓은 걸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써놓은 거야.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 2K 플러스 1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신 거죠. 힘들어. 다음은 뭐 배수 판정 문제 하나 해볼까요? 배수 판정. 1163번 하나 풀어드릴게요. 1163번이 그나마 좀 다 똑같이 풀면 됩니다. 배수 판정. 네 번째는 뭐냐면 점화식 일반항 찾는 과정이 다음 일반항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걔는 교육과정에서 없어지는 추세예요. 없어집니다. 수능에도 최근 몇 년간 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센 애도 없어요. 그래서 자, 모든 자연수에서 신기하잖아. 얘가 맨날 6의 배수래. 얼마나 신기하냐. 그치. 여기다 뭐 3751 집어넣어도 6의 배수가 된대. 되니까 증명하라고 물어보겠지. 그치. 얘가 항상 6의 배수임을 증명을 하십시다. 그럼 첫 번째 나는 n이 1일 때 1의 세제곱 플러스 5 곱하기 1이니까 6이니까 오케이. 그렇죠? 1일 땐 그냥 대입해보면 되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k의 세제곱 플러스 5k가 6의 배수라니까 6 곱하기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당연히 몇일지 모르니까 n은 자연수겠지. 당연히. 왜 빡쳤어? 왜 책을 막 던지고 그래? 자, 이렇게 생겼을 거고, 나는 뭘 밝히고 싶어? 얘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되면 얘도 된다를 보이고 싶은 거야. 얘가 되면 얘도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방법. 얘도 진짜 되나? 를 일단 써놓고 풀 겁니다. 난 얘가 되면 얘도 6의 배수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봐봐. 이 녀석이 k의 세제곱 플러스 5k 쓰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녀석 전개한 것 중에 k 세제곱만 썼고 이 녀석 전개한 것 중에 5k만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쓸 거예요. 나머지가 3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 더하기 5 이제 이렇게 남거든. 그치? 근데 얘는 좀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6n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를 6n으로 바꾸고요. 더하기 뒤에 남아있는 거 정리하시면 3k k 플러스 1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밑에 줄에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k와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이므로,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건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무조건 짝수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건 하나가 홀수면 하나가 짝수고 짝수랑 홀수랑 더 곱하면 짝수가 된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쵸? 곱이므로 짝수입니다. 그럼 책에도 이렇게 똑같이 풀었나?
그냥 책에는 이렇게만 해놨네. 아, 그럼 3 곱하기 k 플러스 1은 짝수에다 3 곱한 거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 곱했으니까 얘가 6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잘 봐. 6n이란 녀석 이거 자체로 6의 배수고요. 얘 좀 전에 6의 배수인 거 밝혔고요. 얘도 6의 배수인 건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6의 배수끼리 더한 건 당연히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만약 구라잖아? 이게 구라면 이게 구라가 되기 때문에 얘가 6의 배수가 안 되면 6의 배수랑 6의 배수 아닌 거랑 더하면 6의 배수가 절대 안 되죠.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치? 얘가 구라면 이것도 구라인 거예요. 얘가 구라니까 이것도 구라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성립 안 하면 얘도 성립 안 해. 그럼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해. 라는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그리고 나는 1일 때 실제로 성립하는 걸 보였으니까 아 얘도 그럼 그 장치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일 때 다 6의 배수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빈칸 넣기에 그 가에 들어갈 녀석이 누구냐? 가에 들어갈 녀석이 여기고요. 여기가 가에 들어갈 거겠죠. 그 나에 들어갈 녀석은 나에 들어갈 녀석은 얘입니다. 그치? 나에 들어갈 녀석은 얘네. 그 줄의 밑에 거니까 그 줄 밑에 거니까 나에 들어갈 녀석은 얘입니다. 그리고 다에 알맞은 숫자는 6이겠죠? 다에 알맞은 숫자는 6이니까 여기다 6 넣고 여기다 6 넣어서 더하면 뭐 분수로 쓰면 뭐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C단계에 C단계에 있는 점화식 하나 풀어드릴게. 점화식이란다. 귀납법 증명 하나 풀어드릴게. 1178번. 아이고. 이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빈칸 넣기도 어렵거든. 근데 이거를 서술형에 그냥 생으로 쓰라고 나온다고. 시험 문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 실제로 쓰라고 하면. 다음은 1178. 모든 자연수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1부터 n 빼기 1 n 빼기 해서 1까지 싹 참고로 요런 n 빼기 1 요런 기호를 아직 안 배워봐서 그래서 2 곱하기 1까지 싹 곱한 걸 그냥 n하고 느낌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n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기호인데 사실 이 문제도 원본 문제는 n 팩토리얼로 써져 있는데 과정이 바뀌면서 옛날엔 수열을 그 수열 배울 시기쯤에는 이게 뭔지 다 알거든. 그래서 얘를 다 n 팩토리얼이라고 써 있었는데 우리 문제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문제가 n 팩토리얼의 세제곱 곱하기 27의 n승은 크대 뭐보다 3n 괄호 팩토리얼보다. 문제가 이런 겁니다. 3n 팩토리얼이라는 건 3n보다 1작은 수 1씩 줄이는 거예요. 무조건 1씩 3n보다 2작은 수 해서 계속 줄여서 곱하는 거예요. 언제 1 될 때까지 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팩토리얼들. 팩토리얼의 성질이 그럼 봐봐 4 팩토리얼에다가 5 하나 곱하면 이게 5 팩토리얼이 돼. 왜 얘가 4, 3, 2, 1 곱이니까 5 하나 곱하면 5, 4, 3, 2, 1 곱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 참고로 그래서 0 팩토리얼은 그리고 1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안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n이 1일 때 좌변은 뭐식이고 우변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변은 1 집어넣으면 우변은 가가 써져 있는 내용이 1 집어넣으면 3 팩토리얼이니까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6입니다. 느낌표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팩토리얼. 애들이 이제 팩토리얼 하면 P인 줄 알아가지고 한번 써준 거야.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생략하고요. 그래서 k 쭉 늘렸을게 그냥 책이랑 똑같이 k 빼기 1, k 빼기 2, 점점점 1, 27의 k가 뭐보다 크대? 3k 팩토리얼보다 크대.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그 밑에 줄 보면 근데 답이 나오죠. 밑에
세 줄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곱했느냐는 얘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얘 하나 새로 생겼고, 근데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양변에 뭘 곱한 거야 지금?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곱한 거고요. 뭐도 곱한 거야? 27도 곱한 거야. 그렇지? 지수가 하나 늘어났다니까. 양변에 얘를 곱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나를 곱하면 얘가 나에 들어가겠어.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곱해야겠지. 우변에도 여기다도 곱해야겠죠. 뭐를 k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7 곱하기 3k 팩토리얼. 이렇게. 근데 이게 27이 3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안에 것끼리, 즉 3k 더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3k 더하기 3의 세제곱. 그럼 그 다음 뭐 3k 팩토리얼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잘 보셔야 돼. 얘는 작아졌어. 이전 거보다. 3k 곱하기 3, 3k 곱하기 1, 2, 3k 곱하기 3k 플러스 1보다 뒤에 건 그대로 들어가. 왜? 얘는 3k 더하기 3, 3k 더하기 3, 3k 더하기 3 세 개 곱한 건데 3k 더하기 3 하나 그대로 있고 하나는 뒤에 있는 숫자 1줄였고 하나는 뒤에 숫자 1줄였으면 값이 더 작아졌겠지. 그치? 이해됐니?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얘가 어차피 얘는 3k부터 1까지 다 곱해져 있는데 3k의 다음 숫자 다음 숫자 다음 숫자 3개 더 더한 거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3k 더하기 3의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뭐냐면, 그래서 중간에 딱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역시나 나는 이게 필요해. 이게 뭔데?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식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얘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찾아서 써 넣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에 들어갈 건 3k 곱하기 3k 더하기 2와 3k 더하기 1의 곱 2. 아이고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C단계는 숙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B단계 풀다가 울지도 몰라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앞에 점화식 풀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면 딸랑 별표만 쳐오는 게 아니라 숫자들 집어넣어서 규칙도 좀 찾아보고, 알았지? 어느 정도 좀 노가다가 좀 필요한 단원입니다. 규칙이 바로 안 보이잖아. 나도 고딩 때 있잖아. 나는 규칙이 안 보이는 수열을 100번째 항까지 찾았어요. 100번째 항까지 찾아보고 고민 진짜 많이, 이 새끼 어떤 규칙 가지고 있지? 막 그래서 나 혼자 막 제곱시켜서도 몇 도 더해보고, 막 제곱시켜서 둘이 빼보기도 하고, 막 몇을 곱한 다음에 상수를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이 규칙들을 이렇게 실제로 하지 않고 이런 관계식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수많은 연습 끝에 찾아낸 거야. 수많은 연습 끝에. 나는 근데 이런 얘기 수업에 한 5분 정도만, 너희가 있잖아. 아직 자네는 어리니까 놀아, 알았죠? 3학년 친구들을 보면 너무 뭔지 모르겠어. 몰라. 수업 시간에 그냥 내가 보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실제로 너희가 집에서는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보는 모습을 봤을 때 너희의 모습이 참 그자.